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입니다. 다음 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교권 보호를 위한 4가지 법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크게 환영하면서 도를 넘은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도 하루빨리 개정되길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MG 티키타카에서 교권 회복을 바라는 예비 교사들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9월 15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박나영 리포터. 네, 현재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속도로 소식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서울 방향 70물류 나들목에서 외관 나들목 쪽으로 차량 서행하고 있고, 중부 내륙지선 창원 방향 유천 하이패스 부근에서 오포 분기점까지 속도 떨어져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신천대로 상등교 방향 송북교 빠지는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간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 주의하시고요. 만촌내거리에서 범어내거리 쪽으로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입니다. 비가 오면서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7도입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1.9도, 습도는 96%입니다. 지금까지 박나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네, 지난달 대구에서 일본을 찾은 여행객 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 대구국제공항에서 일본 노선을 이용한 사람은 총 39,525명이었습니다. 전달인 7월보다도 18%나 증가한 건데요.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7월 이후 4년 만에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일본 노선 이용객은 대구공항 국제선 전체 이용객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에 일본 여행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좀 다르네요. 네, 오염수 방류가 되면서 일본 여행을 꺼리게 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사실상 기우였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일본행 티켓도 거의 만석에 달하는데요. TA 항공의 경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대구와 오사카를 오가는 노선 등 일본 노선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본 여행객 증가는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추석 연휴가 6일로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해외 여행객 자체가 늘어났다는 분석인데요. 대구 수성구만 해도 지난달 하루 평균 128명에게 여권을 발급했는데 이 수치는 작년 8월에 비해서 2배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도 일본 관광객을 끌어올 준비를 하고 있나요? 네,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일본 여행사와 손을 잡고 일본 단체 관광객 유치에 나섰는데요. 일본 대형 여행사 중 한 곳인 한큐교통사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한큐교통사는 2025년까지 일본인 관광객 2만 5천 명 이상을 경북으로 보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내년 봄에는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와 관련한 여행 상품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경주에서 교토를 오가는 크루즈도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크루즈까지요. 그리고 여행 수지 적자가 심각하다는 소식 아마 많은 분들 들으셨을 텐데 우리 지역이 많이 분발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철도 파업 오늘이 둘째 날이죠. 대구 경북에서 현재까지 큰 혼란은 없지만 어제부터 감축 운행이 시행되면서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어제 포항역에선 서울행 기차가 갑자기 취소돼 시민들이 돌아가기도 했다는데요. 대구에서도 이번 파업으로 인해 동대구역을 오가는 기차 운행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KTX의 경우 평일 170회에서 130회로, 주말 192회에서 138회로 감소했고요. 무궁화, 새마을 등 일반 열차는 평일 108회에서 78회로, 주말 108회에서 72회로 줄었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승차권을 반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모든 위약금은 면제된다고 합니다. 또 운행이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따로 반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합니다. 네, 지역 기업들의 화물 운송에는 큰 차질이 없을까요?
네, 업체들은 철도 운송 비율이 낮아 당장은 별 영향이 없지만 추가 파업이 발생할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경우를 보면 원자재를 대부분 해상이나 육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고 네. 철도 운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 정도인데요. 포철에서 이용하는 포항 괴동역의 화물열차 운행 편수가 일주일간 15편에서 5편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다만 기존에 비축한 재고가 많이 있어 조업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파업은 18일 오전 9시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노조는 파업을 통해 수서행 KTX를 운행해 줄 것과 사조 2교대 근무 전면 시행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대구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어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어제 논평을 내고 대구 산모들은 공공산후조리원보다 많게는 1.5배 비용이 비싼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는 상황 속에 저출산 탓만 할 게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상대적으로 의료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선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적극적인데요. 2020년 6월 기준 전국 7곳이던 조리원은 올 6월에는 18곳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경북에선 상주 지역의 공공조리원이 다음 달 개원하는 등 4년 새 3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네, 대구의 합계 출산율도 많이 낮죠. 네, 현재 대구 합계 출산율이 올 2분기에 0.67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상황인데요. 대구시가 산모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정책으로 산모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조속히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계획을 마련해 예비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아이 낳기 좋은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대구 경북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성구에서 메이크업 샵을 운영하고 있는 송현수라고 합니다. 사춘기 때부터 약간 관심이 생겼던 것 같은데 이거 발라봐야지 저거 발라봐야지 하다가 내가 해줄게 이러고 잘한다 이래서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중학교 3학년 때 미용학원을 아버지가 보내주셔서 다니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좀 메이크업을 해야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메이크업의 매력은 바로 실시간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제일 큰 매력인 것 같거든요.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는 과정 동안에 갑자기 이게 말려있던 어깨가 펴지고 정면으로 거울을 보고 이런 게 너무 저는 희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손길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이 애티튜드까지 바뀔 수 있구나. 아는 사진 작가님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사진도 같이 남겨주고 메이크업도 같이 해주자 이래서 매달 SNS로 사연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요. 얼마 전에 가족 사진 팀이 선정이 돼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어머니가 너무 소녀같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라고. 그래서 계속 이거를 매달 해야겠다 해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메이크업을 해주고 나서 되게 좋아하시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더 많이 행복하거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런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들을 찾는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대구 곳곳에는 근대 역사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곳이 많습니다. 경산 감영과 대구 읍성의 역사를 찾아가는 현장을 서유리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네, 대구 근대역사관에서는 9월 1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경산가면과 대구 읍성 탐방하는 다 같이 돌자 읍성 한 바퀴라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진행된 대구 읍성 동성로 대백에서 만나자 탐방에 함께 다녀왔거든요. 현장 소리와 함께 조영수 문화해설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는 지금 바닥을 걷고 있지만 사실은 성벽 위를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동성로는 동쪽문, 진동문이 허물어지고 나서 생긴 거리예요. 그럼 남성로는 무슨 문? 영남제일관. 그렇죠. 자,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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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쪽 오늘 우리가 성벽을 따라서 걸으면서 처음 만났던 장소가 남장대라는 장대가 있던 곳이에요. 거기에서부터 만나서 근대 이야기를 하면서 1919년에 3.1운동 때 학생들이 지나갔던 길,
그리고 1960년에 2월 28일에 학생들이 지나갔던 길, 그리고 1960년 4월 19일에 그 학생들의 함성 소리를 다시 한번 들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업선길 성벽 위를 걷는 느낌으로 제가 걸어보자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그 느낌을 가지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성벽 위를 그렇게 걸었었습니다. 네, 사라진 대구 읍성의 흔적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볼 수 있나요? 네, 동성로를 지날 때 발밑을 자세히 보면 길 중에 일부분이 울퉁불퉁한 돌로 돼 있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곳이 옛날 대구 읍성의 성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담당한 대구 근대역사관의 김은조 학예연구원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박물관 길이 인문학이라는 공모 사업인데요.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로 하고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주관하는 전국 100개의 박물관이 선정돼서 실시하는 인문학 공모 사업입니다. 네, 올해 이 공모 사업의 대주제는 박물관과 함께 대구 역사하는 날입니다. 그 1, 2부는 5월에서 8월에 실시했고요. 지금 9월에 실시되는 3부는 다 같이 돌자 읍성 한 바퀴라는 제목으로 경상감령과 대구 읍성에 대한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입니다. 대구가 경상도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 그 역사적 근거가 경상감령이 설치가 되고요. 그 경상감령을 또 중심으로 한 대구 읍성의 설치가 그 대구 근대 역사에서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경상감령과 이 무너져 없어진 대구 읍성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해주고요. 또 특히 이 역사의식 위에 우리 고장에 대한 애양심을 더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주 진지하고 열심히 경청해 주셨고요. 또 질문도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대구 근대역사관 606-6436 번호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공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탐방 코스는 얼마나 걸려요? 네, 탐방 시간은 2시간 이내인데요. 38 독립 만세운동길과 옛 달성군청이 있던 대구 백화점, 또 대구 복심법원터, 도깨비 시장이라고 불리는 교동시장까지 이 대구 근대역사관에서 마무리하는 여정이었는데요. 이 알찬 코스 덕분에 참여자들의 반응도 좋았지만 네. 진동문 표시석이 쓰레기 더미 속에 묻혀 있는 걸 보면서 함께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북구에 살고 있는 김정혜라고 합니다. 제가 대구를 오랫동안 살면서도 우리 대구에도 이제 업성이 있었다는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도로는 4개의 문이 있다는 데서 오늘 그 명칭조차도 제가 잘 몰랐었거든요. 그걸 또 제대로 알고 가는 부분도 있었고 사람들 다니는 길에 인도에 성벽의 모양으로 해놓은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살고 있는 김미경이고요. 역사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만남의 장소가 항상 대백남문이었거든요. 대구 사람이면 다들 기억하는 이 만남의 장소, 그다음에 그냥 이제 심벌 같은 이런 장소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런 대구 백화점이 없어지는 거는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왠지 이제 어렸을 적 추억이 있는 이런 장소였는데 되게 안타까웠고. 최영윤입니다. 굉장히 좋았고 우리가 어릴 때는 공평동 그랬거든요. 공평동이 공평하게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닐까 했는데 오늘 맞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또 더 잘 알게 됐죠. 그 옛날부터도 여기는 항소할 수 있는 그 장소로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새로 알게 됐고요. 네, 이 프로그램은 10월 6일부터 20일까지는 사라진 대구 읍성 주변에서 만나는 대구 역사 탐방으로 또 진행이 되니까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MZ세대들은 정치와 사회 이슈 또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갈까요? 젊은 그들의 생각을 펼쳐보는 MZ 티키타카. 오늘은 예비 교사 2분과 교권 침해 문제를 어떻게 우리 MZ세대들이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대구 교육대학교 강채연 학생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북대학교 사범대 김상천 학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리교사가 되고 싶어서 경북대 사범대로 온 상천 씨 오랜만에 오랜만입니다. 뵙습니다. 그리고 채연 씨는 오늘 처음 뵙는데 지금 대구 교대 그냥 학생이 아니라 학생 회장이시라고.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구교육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총학생회장 강채연입니다. 네, 학생 회장분이시니까 아마 학생 회장 대표로서 학교 현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돼요? 대구 교대는? 한 학년에 한 420명 정도라서 총학생 수는 한 1,6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600여 명의 학생이 지금 대구 교육대학교를 다니면서 미래에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잇따른 교사의 죽음이 예비 교사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요. 분위기 좀 들어볼까요? 일단 사범대부터. 네, 아무래도 현직 교사분들의 충격이 가장 크기는 하겠지만 네. 역시 그래도 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보니까요. 예비 교사들한테도 좀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진정 교사를 해도 되는 것일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요. 네. 안 그래도 사실 신규 임용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판국이었는데 그래서 교직에 대한 열망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네. 높은 경쟁률을 어렵게 뚫고 교사가 돼도 교육을 할 수 없다, 행복할 수 없다 이런 현실이 예비 교사들을 좀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예비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로서 실제 교단에 서보지를 못해서 네네. 막연한 불안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학생들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있는 일들을 잘 몰랐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교사를 중간에 포기한다는 우려도 있는데 네. 현재 제 주변에는 또 자퇴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그래요? 같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교권이 회복되고 학부모 민원이나 어려운 문제들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퇴하는 경우가 많진 않지만 네. 그래도 교직에 대한 꿈을 잃고 자퇴하는 학생들이 꾸준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그러면 또 어떻게 또 다르게 보면은 일부 이제 교사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터질 게 터졌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쌓여왔던 게 네, 폭발한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더 나은 미래를 좀 도모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생기게 되는데 두 분 혹시 서울에서 계속 지금 교사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혹시 참여해 보셨나요? 네네 참여해봤고요. 두 분 다. 말씀해주신 그 어떤 쌓여왔던 게 폭발한 게 이번 서울 집회라고 네네,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좀 제가 지금 4번 갔다 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참여자들 이제 교사분들 모두 울분에 차 계시는 그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저까지 좀 살짝 눈물을 흘리는 그런 집회였는데요. 네. 교권 침해가 정말 심각하다는 사실을 절감할 수 있었고요. 네. 다만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것이 정치적인 배제, 순수한 교사 개인 집단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 네. 이 조직적인 문제 해결 요구가 쉽게 관철되지 않는 게 좀 아쉬웠고 네. 교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 제기되지 않는 부분들도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번 서울에서 열린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 참여했는데요. 네. 사실 법률이나 정책들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아직도 탁상 공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빨리 끝내고 교사가 원하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또 확인해주고 이를 반영해준 다음 교사들의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마련 정부의 대처와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실효성 있는 대책이 네, 나와야 된다는 걸 그런 게 아마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 두 분 혹시 교생 실습이나 학생들 가르칠 기회가 있었나요? 네, 저는 3학년 1학기 때 농어촌 실습을 다녀왔어요. 농어촌 실습이요? 네, 농어촌 실습은 기숙형, 저희가 전국 학교에서 유일하게 기숙형 농어촌 실습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저번 학기에 경북 청송으로 실습을 다녀왔습니다. 어땠어요? 학생들과 한 2주 동안을 함께 했는데 그 지역에서 자고 출퇴근을 하면서 생활을 했었는데 정말 너무 재밌고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처음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학생들이 너무 순수하고 해맑게 반겨주고 또 학교 시설도 생각보다 너무 깨끗하게 잘 갖춰져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도시는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시고. 그렇죠. 저는 또 이제 도시를 경험해본 네. 쪽에 속하는데요. 이제 서울이랑 대구에서 경제교육과 시민교육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칠판 앞에 서본 적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해주시긴 했지만 여러 가지 보람찬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보면은 극과 극이에요. 정말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은 정말 잘 듣는데 어떤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네. 특히 고등학생들 네. 수시, 정시 준비한다고 수업 안 듣고 다른 짓 하고 이런 경우도 네. 많고 떠드는 경우도 많고 옛날보단 확실히 좀 교사가 수업을 하기에 좀 쉽지 않은 환경이긴 한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이제 3, 4년 전, 5, 6년 전만 해도 두 분이 고등학생이었잖아요. 고등학교 네네, 얘기해 맞아요. 주셨기 때문에. 근데 교권 추락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왜 이런 극단의 상황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정서학대라는 말 다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요즘 많이 나오죠. 네, 저는 요즘에 이 정서학대라는 말을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 네.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정서학대라는 말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최근 2, 3년 사이에 좀 커진 일인데 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지도할 때 학생이 기분만 상해도 정서학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맞아요. 네. 좀 그렇죠. 이게 학교 안에서 모든 게
그 아동 중심이 되다 보니까 네. 교권 추락이 더 심해지고 극단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서학대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교권 추락이 학생들에게도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교사가 학생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기보다는 조금 물러서서 학생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소극적이게. 네. 그런 부분들에서 저도 진짜 크게 공감을 하는데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요즘 좀 나오는 얘기들이 네? 뭐 마치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옛날의 교실이 좋았다, 이런 좀 여론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저는 옛날이라고 하면 혹시 체벌이 성행하던 약간 그때인가요? 그런 거죠. 아니면 학생 인권 조례가 없었던 시절,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그건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사실 교사에게 권위와 힘이 있었냐 없었냐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 학생 인권의 신장이나 교사의 노동권 부족이나 이런 상황들이 그 교사의 권위와 힘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있지 않을까. 사실 맞춤형 교육이다, 하이터치 하이테크라고 하는데 그 AI 기술이나 여러 가지 교사가 완전히 학생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그런 교육들을 얘기하면서 학생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많이 늘어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또 교사들이 수업에 신경 쓸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요. 그것이 공교육 질 붕괴로 이어져서 안 그래도 이제 떨어진 교사의 권위를 더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또 교사에게 쟁의권이나 이런 노동 권리들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상황이 계속 극단적으로 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좀 근본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교사에게 힘을 부여하던 체벌이나 이런 불법적인 권리들이 이제 좀 합법적인 상호 존중이나 이런 것들로 교체돼서 교사에게 힘을 새롭게 부여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합법적인 권리가 더 생겨야 된다. 네, 옛날에는 체벌로 사실 학생들을 잡았던 건데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잡긴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교사가 이제 된다라면 어떨까 생각을 분명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근데 크게 교사가 되면은 교과 지도랑 생활 지도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과 지도에 관해서는 사실 실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험을 쌓아가면 크게 걱정되는 점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의 생활 지도 면에서는 아직 충분히 경험을 해보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학생들과의 관계나 학부모님과의 뭐 어떤 관계 맺음이 조금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학부모와의 관계 맺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쵸. 제가 생각을 해봐도 사실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 교사가 됐을 때 선배님들 말씀을 들어봐도 좀 그거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님들 지금 나이대가 40, 50대신데 나는 20대니까 부모님들이 좀 존중도 안 해주시고 그런 것들도 있고 나도 좀 낯설고 힘들고 그래서 사실 내가 교사가 됐지만 교육을 진정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들 것 같고 그런 얘기들이 사실 교생 실습 갔다 온 선배님들이나 저학년 친구들, 동기들, 후배들한테서도 많이 들리는 걸 보면 분명 대책이 필요하긴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교권 4법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요. 학교나 교육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예비 교사로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경험이 부족한 교사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담임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과 학생들의 생활지도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학교의 과도한 행정 업무를 줄이면 좋을 것 같고요. 경험이 부족한 교사일수록 민원 처리 문제가 더 힘들게 다가올 것 같은데 학교의 민원 대응팀과 같은 시스템들을 잘 마련을 해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결국엔 사실 그렇게 되려면 인력이 충원되거나 재배치될 필요 이런 것들 좀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기도 합니다. 뭐 말씀해 주신 그런 대책들 분명 필요하지만 교사가 교육자로서 존중받으면서도 학생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자주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호 존중의 교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고 그리고 학교 구성원 모두와 교육청이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학교와 교실도 결국 공동체이기 때문에 질서와 규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강압적이고 억압적이어서는 안 되고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서로 관용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질서와 규율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존중이란 단어가 참 와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 면에서 교직 만족도가 좀 떨어지고 교대 4대 인기도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는데 두 분이 느끼시기에 입학할 때와 현재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좀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교대부터 들어볼까요?
네. 요즘에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선생님이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막 그렇게 잘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 입시팀에도 문의를 해봤었는데 네. 현재 지금 저희 학교는 수시 모집 중이거든요. 근데 이전과 막 큰 차이는 없다고 답변을 네. 받았습니다. 근데 통계상으로는 대구교대 경쟁률이 좀 낮아져서 아마 지원 등록 자체가 좀 높아져서 학생들이 몰리기 힘든 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많이 교대를 좀 와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그럼요. 있겠죠. 예,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입결 떨어졌다는 얘기들이 많이 사실 나오기는 해요. 네. 아무래도 제가 작년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랑 지금은 사실 위상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단기간이니까요. 네. 5년, 10년 전 혹은 그보다 더 이전의 경대사대, 전국 3대 사대라고 부르던 그 경대사대의 위상과 네. 비교를 하면 많이 낮아진 것이 분명하긴 합니다. 제가 실제로 통계를 봐도 한 등급 정도 수시나 이 정시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상위 5% 안에 들어야 됐는데 지금은 사실은 상위 20%, 30%까지 떨어지는 이런 판국이거든요. 네. 그러면 사기, 어떤 위상 이런 네. 것들이 떨어진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아쉽죠. 그래도 지금 뭐 교대와 사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고 싶은 얘기 있다면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요즘에 좀 어려운 일들도 많고 힘든 일들도 많지만 네. 지금 현직에 계신 교사분들과 예비 교사들이 힘을 합쳐서 이 일을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대구교대에도 많은 후배님들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이 저희 경북대학교 특히 사범대학 이제 수시 마감 날입니다. 네. 많이들 지원해 주시고 지원하시면서 내가 왜 교사를 꿈꾸게 됐을까를 진정으로 고민하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그 고민이 사실 계속 교직에 남고 싶어하는 마음을 만드는 원동력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MG 티키타카 대구교육대학교 강채연 학생회장, 경북의 사범대 김상천 학생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곳곳에 지금 가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20에서 60mm 정도, 경북 서부 지역은 80mm 이상 내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대구 27도, 안동 26도, 청도, 경산 28도로 예상되는데요. 아마 낮 기온 많이 떨어져서 기분 좋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하지만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9월 15일 아침의 광장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